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세계가 점점 하나로 연결되면서 그 각각의 국가들에 속한 사람들도 세계가 하나라는 인식하에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거나 직장을 구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직장에 취업하여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경우도 많으며 반대로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직업을 구해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덜 발달된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목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일하러 오는 경우가 많죠. 2019년 기준 대한민국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전문 인력, 단순 기능 인력 등 취업 자격을 가지고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56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단순히 우리가 과거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는 곳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농어촌, 공장뿐만 아니라 식당 주방, 건설 현장, 요양병원 등 일손이 부족하고 한국인들 대다수가 기피하는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죠.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의 고용 비율이 1%씩 상승할 때마다 1인당 영업이익이 7.8% 정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제조업에 속해 있는 각종 중소기업이나 농축산업 등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미약하지만 국내 소비 활동에도 기여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저지르는 말썽으로 인한 거부감과 가장 중요한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 한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한국인의 입장에선 곱게 볼 수만은 없죠. 거기다가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되면 저숙련 노동시장의 공급을 증가시켜서 임금을 하락시키는 것이 실증적으로도 드러나는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한국인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사태를 통해 전 세계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왜 중요한지 체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른 일을 찾거나 자국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생겼는데, 이로 인해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였죠. 대표적으로 2021년 발생한 세계물류 대란이 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부족으로 인해 일어난 케이스입니다. 영국에서는 기름을 운반할 기사들이 없어서 시민들끼리 싸우는 사태도 벌어졌고, 미국도 지금조차 일할 사람들을 구하지 못하는 와중에 물류 대란까지 겹쳐서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죠. 미국과 영국 외에도 여러 국가에서 이 외국인 노동자 부족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며, 한국도 일할 외국인 노동자가 없어서 아우성인 상태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사람들이 기피하는 3D 업종을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만약 외국인 노동자들이 꼭 필요한 산업이 있고 그들이 이 산업에서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우리 한국 사회에 잘 적응시키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는 과거부터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돕고 말썽을 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외국 인력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고용사업주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전화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하도록 지원하기도 하고, 농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거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죠. 이외에도 특별 한국어 시험을 치르게 하면서 재취업하려는 외국인들을 조금 더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만들기도 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되어서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 오카야마 시내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베트남인 기능 실습생 남성이 2년 동안 다수의 일본 직원으로부터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20년 5월에는 작업 중 90cm나 되는 파이프 형상의 부품을 동료가 이 남성의 얼굴에 던져 심각한 부상을 당했으며, 지난 11월에는 생활지도원의 동료 때문에 갈비뼈를 다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하죠. 해당 남성은 17일 오카야마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가족이나 다른 실습생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참아왔다고 밝혔죠.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피해 남성이 2021년 6월 감리단체인 오카야마 산업기술협동조합에 부상을 입은 사진을 메일로 보내며 피해를 호소했지만 이직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협동조합 측은 당신이 일본어 능력이 낮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신고 이후 1개월 정도는 멈추었지만 작업 중에 먼지가 떨어진 것에 화가 난 동료가 남성을 괴롭히면서 다시금 피해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베트남인 남성이 일본어를 잘하지 못할 때나
작업이 잠깐 멈추는 상황에서 자주 일어났다고 하죠. 따라서 더 이상 오카야마 협동조합을 신뢰하지 못한 피해 남성은 페이스북을 통해 만난 다른 베트남인으로부터 소개받아 호쿠야마 노동조합에 상담을 진행했고, 다행히 현재는 노동조합 측에서 보호 중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 공개된 영상을 잠시 보실게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더욱 놀라운 점은 이런 영상이 공개된 현재에도 이 오카야마에 있는 건설 회사 측은 그저 이 베트남인 노동자가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은 것이라며 사실은 전면 부정했고, 아사히 신문의 취재에는 대답할 수 없다라고 앵무새처럼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최초로 피해 남성이 신고한 감리단체 측은 몰랐다고 변명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피해 남성에 따르면 그가 부상을 당해 병원에 갔을 때 회사에서 자전거를 타다 다친 거라고 거짓말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하죠. 회견장에서 남성은 눈물을 흘리면서 일본은 안전하고 상냥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이 아니었다며 베트남에 있는 아내와 딸을 생각하며 줄곧 참아왔다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5월부터는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에 줄곧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남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100만엔의 빚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고 다시금 일본 직장에서 일해야 한다고 말했죠.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피해 사실을 밝힌 베트남인 남성 외에도 3명의 다른 베트남인 기능 실습생이 있고, 이들도 똑같이 일본인 직원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주 노동자들이 받는 부당한 대우는 일본에서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과거 오래전부터 일본 사회에서 숨겨져 있던 것입니다. 최근 이 사건 외에도 일본 법무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기술 인턴으로 일본에 온 174명의 이주 노동자가 다양한 이유로 피해를 입었죠. 일본이 후원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을 일본에서 일하게끔 하는 기술 인턴 교육 프로그램은 199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공식적인 목표는 중국, 베트남, 네팔 등의 동남아시아 노동자가 일본에서 3년에서 5년 정도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일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을 습득한 노동자가 자국으로 돌아가 그 기술을 해당 국가에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일본에 겪고 있는 고령화 문제 때문에 발생한 노동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다수의 노동권 및 인권 침해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죠. 일본 노동청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조사를 실시한 사업장 중 무려 70%에서 불법 초과근로,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택할 수 없는데,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본에 오기 위해 집을 팔거나 돈을 빌린 경우가 많아서 앞선 사건의 피해 남성처럼 빚을 갚을 정도로 돈을 벌 때까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더욱이 피해 남성이 겪은 상황처럼 노동자들이 피해 사실을 알려도 신청한 모든 사건이 인정받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피해자 가족이 일본어로만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를 현지 노동청에 제출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작성해서 제출한다고 해도 보상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따라서 국제사회에서도 일본의 기술 인턴 프로그램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결성된 의료업계에서 가장 큰 노동조합이자 비정부기구인 깨끗한 옷 캠페인의 동아시아 긴급호소 코디네이터 존순 양은 유엔인권 이사회는 수년간 일본의 기술 인턴 교육 프로그램을 비판해왔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이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이주 노동자에 의존하고 있지만 착취 근절을 근본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죠. 오늘은 이렇게 일본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루빨리 피해를 입은 베트남인 남성이 부상을 회복하고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